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0이 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게 to the moon 급등일지 to the hell 급락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지금은 to the hell 쪽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지지선을 확실히 이탈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 111, 0대 구간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어제 롱매수 쪽으로 스위칭했습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1% 정도 드로우다운이 발생했고 알트코인 쪽도 약 5종목에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략 1%에서 2%, 5%까지 드로우다운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종목은 어젯밤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후로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 111, 600달러 선에서 113, 0달러 정도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제 테크니컬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우려하거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금리 문제입니다.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행사에서입니다. 시장도 그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TC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연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 트루 소셜 관련해서도 그때 저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알트코인들이 급락하긴 했지만 많이 떨어졌냐고 하면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닙니다. 각 코인별로 5%, 4% 정도 하락했고 원형 차트로 봤을 때도 사이즈가 비슷비슷합니다. 6% 떨어진 것도 있고 7%나 5% 하락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알트코인을 약 5개 정도 오픈했습니다. 알트코인 한 줄 정도를 어제 최신으로 친구들에게 업데이트 해줬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코인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하락하지 않은 것도 있고 ADA는 무려 18%나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Fear 인덱스를 살펴볼게요. 이제 공포 구간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정말 빠르게 폭락했거든요. 무섭네요. 우리가 가격이 약 12만 달러대 위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략 116, 0달러 근처에서 마감했죠. 맞나요? 계속 내려가서 116, 0달러에서 마감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가격을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아마 116, 0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 구간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는 조건에 따라 움직였으니까요. 현금 흐름이 추가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전환했고 이제 드로우다운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가격이 꽤 중요한 지점까지 내려왔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즉, 더 깊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테크니컬 차트를 같이 볼게요. 지금 시장이 다시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보이네요. 롱숏 청산 리퀴데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청산당했어요. 거의 반 빌리언이죠. 정말 많네요. 캔들 차트를 보면 이 캔들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막 새로운 캔들이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 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청산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10억 달러의 빌리언까지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정말 큰 청산이 일어났다고 볼 때는 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BTC Monthly Return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8월, 어거스트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이고 약 2% 정도 하락했어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 월간 차트만 본다면 아직도 건강한 구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약하게 나오고 있고 아직 그래플링 같은 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참고로 과프링 신호가 나오려면 비트코인이 8% 이상 하락해야 하고 그럴 때 베리시 과프링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 차트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 불리시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기대한다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야 할 거예요. 하루에 약 4% 정도 올라야 하는데 만약 하루에 4%씩 오르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그냥 살짝 조정이 오고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에 다시 오르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바트화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670, 0바트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구간은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친구들, 이 구간이 깨지면 안 됩니다. 만약 완전히 깨져버리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고 그 아래 구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약 320만 바트 정도 되는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구간이 무너지면 10만 달러, 약 320만 바트까지 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각자 조건에 맞게 트레이딩 하세요. 디만 스파이 존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라 매매하시면 됩니다. 만약 디만 스플라이 존을 본다면 위쪽에서 저항 구간을 만나면 매도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공급 스플라이이기 때문에 매도해야 맞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만약 디만 존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 카틀러스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디만 스플라이 존을 기준으로 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스폿 ETF 차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바로 빨간색으로 400이 넘네요. 보이시죠? 이제 우리가 말했던 꽤 흥미로운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특이한 스타일인데 남들이 살 때 저는 안 사고 오히려 숏을 잡거나 남들이 팔 때 저는 안 팔고 오히려 매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보셨죠? 40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거 보이시나요? 이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바닥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다시 튀어오르기 전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쪽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포인트나 하락하면서 매도세가 쏟아졌고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게 반등의 신호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지점이 좋은 매수 구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상승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신호들은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준점을 찾아서 만약 이 지점을 이탈하면 포기하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투자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우려와 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우려하고 있고 금리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나 그 다음 회차에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확률은 여전히 86.5%로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약 28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조지 아저씨께서 중요한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있을 예정이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번 주 금요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SEC 관련 소식입니다. 투소셜 크립토 ETF의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부분인데 특히 알트코인 쪽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 구간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뉴스이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지만 이런 때가 바로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악재가 있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면 언제 저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참고할 만한 기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보 파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봇은 이미 위쪽 약 116, 0쯤 되는 소구간부터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 중인데 만약 시장이 진짜 트렌드를 타거나 돌파가 일어난다면 차트가 한 번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메가 버티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일베 레버리지를 사용해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VC 쪽도 마찬가지로 혹시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인헤드 링크도 있습니다. 구글 미트 링크가 필요하시면 저희 팀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인에 대해서 어메가 버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곧 저희 팀원이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테크니컬 차트 쪽을 볼게요. 알트코인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죠.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제가 언제 라이브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어제 라이브에서 어젯밤에 롱 포지션을 열었다가 숏으로 전환하고 숏 포지션을 청산했어요. 제가 숏을 청산한 가격대는 약 116, 0이었어요. 그 타이밍이 괜찮았냐고요? 우리는 위쪽에서부터 숏을 잡았으니까 맞죠? 그 구간에서 이익도 챙겼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포지션을 청산했는데 사실 조금 빨리 청산한 감이 있어요. 제대로 청산하려면 4시간봉 다이버전스 구간에서 청산했어야 해서 그랬다면 114, 0 근처에서 청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수익이 더 늘어났을 텐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포지션을 청산했으니까 지금 롱을 추가할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보이자마자 롱을 추가했고 롱을 추가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살짝 조정이 온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앞으로 약 11일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그래프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장이 무너질 거라면 강하게 눌러줘야 하죠. 하지만 만약 강하게 눌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다시 초록불 상승로 전환된다면 여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지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려고 하고 있어서 저도 영상을 잠깐 찍기 전에 조금 더 추가 매수했습니다. A10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11웨이브의 C 라이오 구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11웨이브 파동은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큰 그림에서 이 상승은 5개의 파동으로 올라왔죠. 맞죠? 하나, 둘, 셋, 넷, 5파동이 끝났고 지금은 1파가 ABC 조정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ABC 파동에서 C 파동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 파동에서는 B가 끝나고 C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5개의 파동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의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아직입니다. 아직 1파의 저점을 깨지 않았고 새로운 파동 세트가 시작되면 1, 2, 여기서 2파는 4파의 바닥을 깨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깨지지 않았고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데드라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를 깨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3파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 수 있으니 아직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깊게 조정하긴 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은 구간도 괜찮고 구조적으로도 저점이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조정이 조금 깊은 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으면 여전히 엘리엇 웨이브의 규칙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천천히 조금씩 기어오르듯이 올라가서 대략 118 부근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건 아주 좋은 신호가 될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신호로 시장이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다이버전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면 불리시한 신호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평가해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는 투드 문을 지키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투드 헬스를 이탈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입니다. 즉 약 110일 0 근처 구간인데요. 여러분 이전에 상승했던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웨이브의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2, 3, 4, 5가 위쪽에서 끝난 형태입니다. 이미 끝났고 만약 우리가 내 구석을 확대해서 보면 정말로 5파동이 아주 예쁘게 움직인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예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는 이 구역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고 도직 캔들과 반전 신호등 모든 것이 다 보였죠. 보이시나요? 저는 이 캔들에서 숏을 잡았어요. 우리가 디스코드에서 친구들에게 업데이트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비록 먼저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잡아야 했어요. 위기 길게 남는 현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하나, 둘, 셋, 넷, 5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전 신호, 즉 빅 와이프와 해머 캔들을 확인했죠. 그래서 숏 포지션을 열었고 바로 이어서 빅백이 나왔어요. 이 구간이 정말 예뻤죠. 우리는 바로 이 구역 하나, 둘, 셋, 넷 근처에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진입 가격은 이 구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16 근처 구간에서 포지션을 청산했어요. 바로 이 구역입니다. 네, 이 구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은 이게 정말로 더 떨어질지, 즉 투 더 헬이 될지인데 그러려면 이 지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구간이 111을 하방으로 돌파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만약 돌파한다면 먼저 조정이 한번 올라왔다가 즉 두 번째 구간까지 조정이 온 다음에야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냥 바로 돌파해서 아래쪽에 큰 111 구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한번 막혔다가 두 번째 구간까지 조정이 온 다음에야 다시 하락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고 이 시나리오를 본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면 이 위쪽 구간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면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웨이브에서 조정이 올라오는 구간이죠. 그리고 멀리까지 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바로 올라오면 반등의 힘이 생기니 포지션을 더 가까이 옮겨 지켜보다가 이 구간이 뚫리면 바로 L을 던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제 생각에는 만약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는 이 구간에서 L을 던질 거예요. 하지만 트레일링 스톱은 계속 올려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대략 0.8%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프라이싱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격이 하락 조정된 걸 보면 이게 더 깊은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웨이브 A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B파 조정이 오고 나서 C파로 하락하게 되면 더 깊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슈퍼브릿지 케이스에서 반등하려면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바닥에서 이 꼭대기까지의 퍼센트를 측정해보면 이미 40%입니다. 이 40%를 일수로 나누면 지금 남은 시간이 10일이니까 하루에 4%씩 올라야 한다는 뜻이죠. 하루에
4%씩 오른다는 건 꽤 큰 수치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하루에 4%씩 상승한다는 건 쉽지 않죠. 퍼센트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1이라는 지지선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1.11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되냅니다. 1.11이 깨지면 판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지금은 펀딩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락할 거라고 보기 시작해서 다들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 상황을 더 건강한 모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상승장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보는 타깃은 약 16만 달러 근처입니다. 만약 진짜로 슈퍼 불장 3파가 온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평선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10% 정도 하락했고 이제 이 구간에 도달했으니 반등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대략 117 부근에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시만요. 이 부분을 먼저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자리를 잡는다면 구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 이런 식으로 저는 퍼센티지를 좀 더 줄이고 싶네요. 퍼센티지를 조금만 더 줄여서 2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퍼 보리스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잠시만요. 25%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왜 안 줄어들지?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조정해서 줄였습니다. 이 경우는 빠르게 상승해서 뉴 하이까지 간 상황입니다. 초록색 솔리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5%이고 여기도 25% 그리고 여기는 40%입니다. 다 됐나? 다 됐나? 혹시 넘은 거 아니야? 이게 50이고 이건 50이어야지. 맞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여기서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이 구간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 오렌지색 부분에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올라오자마자 바로 매도세가 나오면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혹은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은 쪽이라면 이 구간에서 스톱로스에 걸리면 이 자리가 지지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지지하지 못한다면 정리하거나 컷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거나 컷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지켜보죠. 저도 지금 이 자세로 앉아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위에서 숏으로 들어가서 캐시플로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톱로스에 걸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얻은 수익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렌드 라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잘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빠르게 하락해서 하단 트렌드 라인에 빨리 닿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구간도 아직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구간을 이탈하면 바로 세 번째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아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다시 테스트해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두 번째 구간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조금씩 상승하다가 다시 위쪽 저항선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바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MCMC 파트에서는 곧 SL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요. 여기가 바로 이전의 바닥이었던 지점입니다. 만약 이 지점을 이탈하면 우리가 플레이했던 것과 같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디스코드에서요.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도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또 다른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 플레이를 한다면 이 구간이 떨어지면 아마 A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플레이를 한다면 컬렉션 형태로 B를 올려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금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체적인 리캡은 거의 다 했고요. 이제 금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지점은 이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만약 이 지점을 지켜내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켜내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아래에서 롱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만약 급하게 올라가서 신기록을 갱신하는데 약세 신호가 나타난다면 숏 포지션을 잡을 예정입니다. 현재 금의 박스권은 꽤 좁아졌고 VCB가 급락한 후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의 상단과 하단, 즉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방의 폭탄방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웹사이트 멤버방에 들어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UD를 가져와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 Go 앞 멤버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 아래쪽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거스트 점스타트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참여 버튼을 누르고 이 이벤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후에는 UD를 웹사이트 방에 입력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이폰이나 다양한 멋진 리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쿨한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나 아직 계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떨까요? 아직 아무 변화가 없고 그대로입니다. 유가는요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다우존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우존스가 다이버전스를 마감할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다우존스가 다이버전스를 마감한다면 비트코인 쪽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의 매도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이미 하락했는데 어젯밤에 약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니라 잘못 말했네요. 넥색입니다. 약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1.4%입니다. 크게 하락한 종목들 중에는 요즘 많이 홍보하는 그 주식 있잖아요. 10%나 하락했어요. 팔란티언가 뭔가요? 네, 제가 분석 리포트를 봤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무조건 사야 한다고 무조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10%나 하락한 건 정말 심각했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보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트레이딩 하세요. 이런 정보만 듣고 무조건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이더리움 쪽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약 1% 정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트는 이더리움이 약간 다시 롱 포지션을 잡을 만한 흥미로운 신호가 보입니다. 사실 위쪽에서 기다리다가 이 구간 400에서 4,600달러쯤에 도달했을 때 저는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4,300달러에서 일찍 정리하긴 했지만 이번 세트까지 잡았으면 꽉 채워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롱 포지션을 잡는다면 가격이 다시 올라 자리를 잡아주길 바라는 거죠. 자리를 잡아준다면 위쪽까지 계속 홀딩해서 더 높은 구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비트코인과 함께 다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보고 강하게 들어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진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도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그림의 박스권을 보면 이더리움을 보면 위쪽에 저항선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희는 저항선에 막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나리오로는 한 번 더 올라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때 숏 포지션 잡을 기회를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아래 구간에 머무르는 종목들, 마치 이더리움이 아래에 머물렀던 때처럼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디스코드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상황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쪽에서요. 어제에 이어 한 번 더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급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13, 0구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은 것도 거의 손절에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트루 더 문보다는 트루 더 헬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트루 더 헬과 트루 더 문에 대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고 제 음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